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 하루 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를 돕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내일 아마 점심때 발표하겠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은 MBC에 명 씨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육성을 자신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당선 이후 사무실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음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는 딱 그 부분만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윤 대통령 음성은 TV에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나도 들은 적 있다고 했더니 검찰이 조서에 쓰더라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들었다고 증언한 김 여사 통화 녹음을 자신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강 씨는 해당 통화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 이뤄졌고 오빠는 윤 대통령, 잘 될 거라는 건 공천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명 씨에게 김 소장과 사무실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과 통화 녹취를 들려준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 씨는 오빠 전화 왔죠 녹취는 세상에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동안 강 씨 외에는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의 실제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 증언이 나온 겁니다.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쉴 새 없이 불거지는 중에도 직접 움직이는 김 여사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해결책은 여전히 특검이 아닌 특감입니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한 대표는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부인 문제를 다름 아닌 대통령 산하의 특별감찰관을 관철해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친윤계의 볼멘 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사무실은 물론 복도까지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꽃바구니 수십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한 대표가 윤석열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수의 희망이다. 보수를 분열시켰다.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 속에 국민의힘 한동훈호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또다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눴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고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약속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 없이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 관계가 시급한 과제였다며 당정이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지만 윤한 갈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한 대표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당내 볼멘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 운명체다. 그리고 여당 대표다.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된다.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 대표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을 빼도록 야당과 협의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는 게 여당의 자세라는 겁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며 첫 시험을 넘긴 한동훈 대표 앞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당정 갈등과 당내 혼선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로 침투했다고 CNN이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러시아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파장이 커지는데요. 러시아군과의 공조에 대비해 한국어를 익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쌓아놓은 타이어에 기대 앉은 군인이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있습니다. 하얀색 종이 맨 왼쪽엔 간단한 한국말이 쓰여 있습니다. 종이는 흙먼지가 꽤 묻었고 여러 군데 짙은 색으로 줄도 그어져 있습니다. 앉아있는 군인은 러시아 병사로 추정되는데 전장에서의 한국어 공부 명령이 달갑지 않습니다. 영상은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촬영됐으며 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군과의 교전 지역으로 현재 북한군 수천 명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소책자에는 기억하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가 돼 있는데 이름이 뭐야, 너는 어느 부대에서 왔어 같은 간략한 인사부터 엎드려, 공격해 이처럼 전시 상황에서 쓰이는 말들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보도한 리투아니아 매체는 우크라이나군 역시 북한군과의 교전 상황을 상정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며 북한군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말들을 한국어 발음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티포려, 순디로, 조한하지마, 우크라이나닌 제네바 호백, 준수가우, 있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활동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오늘 CNN은 서양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안으로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병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이죠.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반년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지지해온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국내외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7달 만에 7만 3천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 가격. 국내에서도 6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한때 역대 최고가인 1억 500만 원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급등은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해석됩니다. 기대감도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이때랑 또 이제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는 가속도가 붙은 거죠.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재정 지출을 늘려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도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우리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사이 6% 올라 1달러에 1,380원대, 언제 1,400원 선에 닿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는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둔화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의 노골적인 무역 제재 방침 역시 우리로선 걱정거리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며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집권 3년차 이후부터 나타날 현상들을 시장에 앞서서 너무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되돌림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접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는데요. 수년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주범 박 씨는 선고를 들으며 몸을 떨고 울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대학 동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3년 반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61명, 합성 영상물은 2,000개가 넘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40살 박모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은 걸 감안하면 그만큼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공범인 31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최고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골라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된 여성에 대해 품은 열등감과 증오심을 변태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주변의 이제 지인들을 의심하면서 이제 가해자를 찾고자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던 둘은 텔레그램으로 만나 범행을 함께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남자 지인에게까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보내며 조롱하고 압박했습니다. 3시간 동안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으니까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박 씨는 피해자들이 고통받거나 삶이 피폐해지길 바라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작 익명성 뒤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